안녕하세요. 큐레이터 쉼입니다. 최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던 마한문화권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돌아보면 한숨이 푹푹 나오는 마한유산이 적지 않은데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 같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관광자원화를 준비하는 영산강유역 마한문화유산들을 어떻게 보존관리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대상이 되는 영산강유역에 대해 넓게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영산강유역 마한유산의 보존관리 현황을 볼 겁니다. 세 번째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려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영산강유역 마한유산의 보존관리 활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동안 여러 기관들로부터 의뢰받아 직접 수행했던 다양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 기릿! 영산강유역의 다양한 자원들. 영산강유역이 속해 있는 전라남도는 한반도의 남서양에 위치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이 더딘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역이지만 역설적으로 개발이 적었기 때문에 수려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문화유산도 풍부한 지역이지만 개발이 적었던 이유로 타 지역에 비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한유산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직 지정되지 않은 유적도 많고 지정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만 정형화된 정비를 받고 있지 않아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 현상 변경이 적을 경우가 많아 앞으로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연환경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반도의 북부 및 중부 지역에 비해 최남부에 위치한 전남 지역은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태풍 등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살기에도 좋고 관광하기에도 적합한 기후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역인 제주도와 비슷하죠. 해안선의 길이가 6,734km로 전국 해안선의 45%를 차지하고 3,165개의 섬이 위치하여 전국 도서의 2%를 차지하는 등 빼어난 풍광을 자랑합니다. 해안선과 섬들을 연결하여 갯벌이 형성되어 있는데 총 면적이 1,036제곱킬로미터로 전국 갯벌의 7%를 차지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빼어난 보존 환경을 자랑합니다. 문화유산의 활성화는 당연하게도 주변 지역이 얼마나 관광자원이 많느냐와 관련이 있겠죠. 영산강유역이 속해 있는 전라남도는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각각 28개소, 5개소, 2개소로 전국 227개소, 43개소, 32개소에 대하여 약 10% 정도가 됩니다. 숙박, 편의, 안내, 유원지 등 관광 관련 시설은 전국의 약 6% 수준으로 많이 부족하고요. 축제는 전국 대비 12% 정도이며 시티투어, 지정 관광 상품도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열악하다고 볼 수 있죠. 직접 와서 보면 경관도 시원하고 기후도 좋은데 비해서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라남도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남문화관광 융복합 콘텐츠 산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고대 문화유산을 포함한 전남의 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어요. 로드맵 수립은 바로 제가 총괄해서 진행한 연구 되겠습니다. 영산강유역 마한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성화와 관련된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전남 지역은 대한민국의 타 지역에 비해 자연 및 문화 환경이 우수한 편이지만 인프라 구축이 아직 미흡하며 관련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능성이 높은 유산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영산강유역 마한유산의 관광자원화에는 필요합니다. 더욱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남 지역 고대 문화유산의 활용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영산강유역 마한유산 보존관리 현황 1. 영산강유역 역사문화자원 현황. 마한유산을 포함한 전남의 역사문화자원 현황을 살펴보면 타 지역에 비해 결코 부족하지 않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강탐방로, 해안누리길, 문화생태탐방로는 각각 27개, 12개 113km, 11개 350km 노선으로 전국에 100개, 53개 508km, 48개, 2434km 노선 가운데 약 23% 탐방 노선이 전남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국가지정문화재는 384건, 전국 4063건, 시도지정문화재는 519건, 전국 6515건, 문화재자료는 242건, 전국 2785건, 등록문화재는 88건, 전국 843건으로 전국의 지정별 총 문화재 건수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죠. 국가지정문화재는 순천시, 해남군, 나주시 순으로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도지정문화재는 순천시, 나주시 순, 지방문화재는 순천시, 보성군, 화순군 순으로 풍부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전남의 문화유산으로는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순천 서남사, 해남 대흥사가 있고 한국의 서원으로 장성 피람서원, 고인돌 유적으로 고창화순의 유적이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는 2021년에 한국의 갯벌이 등재되었죠.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문화유산 4개소인 강진도요지,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염전, 화순 운주사 섣불과 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은 총 1100개소이며 전라남도에는 111개소가 전통사찰로 지정되거나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국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대비 약 11%를 차지합니다. 이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2020년 자료 1.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토지매입 현황.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관련 지정문화재의 토지매입은 조사되지 않은 지정문화재의 조사연구와 조사된 지정문화재의 정비활용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행정조치로 지정문화재 71건에 대한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토지매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43%인 31건에서 문화재 지정 이후 토지매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매입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관련 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비활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정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매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네요. 이 지정문화재 조사 연구 현황.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관련 지정문화재 71건 가운데 유적에 대한 조사 연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계획이 수립된 문화재는 32건 45%로 절반 이상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 원칙이 원형유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칫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시발굴 조사는 훼손 우려가 크거나 학술적 가치가 높은 소수의 문화재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원형유지의 기조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가 느슨해지면서 조사 연구되지 않은 다수의 문화재가 식생의 생장과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위기에 있거나 접근이 어려울 정도로 주변 환경의 정비가 미비한 사례가 뒤에서 살펴볼 정비활용 현황 현장 조사에서 다수 확인되었어요. 3. 지정문화재 보존정비 현황.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관련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비 현황은 현장 조사를 통해 지정문화재 자체의 유구 유정 내 배수시설 식생경관에 대한 정비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전체 71개 지정문화재 가운데 17건이 유구 유정 내 배수시설 식생경관에 대한 정비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배수시설 및 식생 정비 상태가 양호하지만 경관 정비가 미비한 곳은 21건, 배수시설 정비는 되어 있으나 유구 유정 내 식생 정비가 미비한 곳이 19건, 지정 후 정비되지 않은 곳이 14건으로 조사되었어요. 지정문화재 가운데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45% 이상으로 유적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조사 연구를 지향하고 있으나 문화재 지정 후 정상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오히려 훼손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 있어요. 식생의 생장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한 더 이상의 지정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기본 정비 사업 및 상시 관리가 이루어져야겠죠. 사관리 인력 배치 및 관리 주기 현황.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관련 지정문화재 관리 현황 조사는 관리 인력 투입 방식과 관리 주기를 기준으로 조사했어요. 조사 결과 지정문화재 71건 가운데 상주 인력이 배치되어 상시 관리되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6건에 불과했고 비정기적 인력 투입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50건, 방치되고 있는 지정문화재가 14건에 달했어요. 문화재의 입지 여건과 활용 가치에 따라 상시 관리, 인력 배치가 어려운 지정문화재가 다수임을 감안하더라도 더 이상의 문화재 훼손 방지와 정비를 위해서는 문화재 돌봄 사업 등을 활용한 비상주 인력 배치 및 정기적인 지정문화재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지정문화재 접근성 현황.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관련 지정문화재 71개소의 접근성 현황은 대중교통 운행 현황과 도로 표지판 설치 현황으로 분석했어요. 최근 도로교통 여건 개선과 대중교통의 발달로 대부분의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관련 지정문화재는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어요. 다만 지정문화재 도로 표지판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40건으로 조사되어 지정문화재 도로 표지판 설치 상태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죠.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발달과 보급 확대로 인해 도로 표지판의 안내 기능은 그 효과가 매우 낮아졌지만 지역에 위치한 지정문화재의 홍보에 있어서 도로 표지판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지정문화재 관람시설 정비 현황.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관련 지정문화재 71개의 관람시설 정비 현황은 유적 관람을 위한 탐방로의 정비 유무와 종류, 문화재 안내판의 설치 유무와 종류를 기준으로 조사 분석했어요. 조사 결과 지정문화재 71건 중 45건의 지정문화재는 탐방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고 23건의 지정문화재는 일반 탐방로만 정비되어 있었어요. 장애인 유모차 등이 이용 가능한 탐방로가 정비되어 있는 지정문화재는 3건에 불과했네요. 유적 안내판은 대부분의 지정문화재의 유적 표시와 소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유적 표시만 있거나 없는 경우도 12건이 확인되었어요. 개별 유구에 대한 상세 안내판이 설치된 지정문화재는 3건에 불과하고요. 문화재 탐방로와 안내판은 시민의 문화영유권 향상 차원에서 문화재 현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제공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시설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해요. 문화재 탐방로는 당해 지정문화재에 접근하여 전체적인 문화재 관찰이 가능하도록 정비되어야 하며 문화재의 특성에 따라 문화재 종합 안내판 및 각 유구별 안내판 정비가 필요합니다.
3지정문화재 주변 관람객 편의 위생시설 현황.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관련 지정문화재 71건에 대한 관람객 편의 위생시설 현황은 관광 안내소 주차장 화장실 파고라, 휴게의자 음수대 매점 자판기 빌체어용 옵차 응급의 약품, 숙박시설 현황에 대해 조사했어요. 조사 결과 주차장 파고라, 휴게의자 등의 시설은 10개소 이상 15개소 미만, 관광 안내소 음수 대일 제어용 옵차 응급의 약품 등은 10개소 미만의 지정문화재에서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관람객 편의 위생시설은 관람객이 많이 찾는 나주 반남 고분군과 보감리 고분군, 영암 옥야리 고분군, 광주 신창동 유적 등 주로 전시시설이 주변에 갖추어진 주요 유적과 도심지에 위치한 유적에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어요. 문화재별 입지 여건과 활용도에 따라 시설 구축 필요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주차장, 화장실, 휴게의자 등의 기본시설은 관람객의 편의와 위생을 고려하여 구축하되 개별 문화재의 경관과 어울리게 정비할 필요가 있겠죠. 4지정문화재 연계활용자원 현황. 지정문화재의 연계활용자원 현황은 전시시설 현황,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 주변 역사문화자원 현황으로 구분하여 조사했어요.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관련 지정문화재 분포지역에 위치한 전시시설은 총 17개소로 전시 주제가 마한역사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은 고창고인돌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나주보감리 고분전시관, 마한문화공원, 장천리 선사주거지전시관, 화순고인돌공원 등 7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 고창과 광주광역시, 화순군에 각각 1개소, 나주시와 영암군에 각각 2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연계 활용이 가능한 전시시설로는 전남대학교 박물관, 조선대학교 박물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미웅박물관, 영광농업기술센터 민속유물관, 영산포 갤러리, 목포대학교 박물관, 분청사기명장전시관, 영암도 길박물관 등 9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향후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관련 유적의 연계 활용에 있어서 기존 전시시설을 거점으로 주변 마한 유적을 연계 활용할 수 있는 활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관련 지정문화재별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운영 프로그램 유무와 운영 주기를 기준으로 조사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정기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4개소로 고창군의 고창고인돌박물관, 나주시의 국립나주박물관과 나주보감리 고분전시관, 화순군의 화순고인돌공원으로 지정문화재 주변의 전시시설이 구축된 곳에서 운영되고 있었어요. 연계 활용자원 현황은 각각의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 관련 지정문화재와 문화관광자원의 연계 가능성을 이동거리 기준으로 조사 분석했어요. 조사 결과 차량 이동거리 30분 이내 주변에 연계자원이 있는 경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도 이동거리 10분 이내 주변 연계자원이 있는 경우가 8건, 주변 연계자원이 없는 경우가 16건으로 조사되었어요. 관람객 활용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연계 활용자원의 분포 양상으로 볼 때 마한역사문화권 관련 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전시 및 관람시설과 인접한 주요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연계 활용 거점을 조성하고 주변의 개별 유적을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요.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엔 영산강유역 마한유산들의 현재에 대해 사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만나요. 렛츠 기릿! 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마한유산들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의 주요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유적당 사진 한 장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봐야 될 유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장 사진을 보면은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장씩만 보면서 그 유적의 현황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 반남 고분군입니다. 보존관리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고 주변으로 국립 나주박물관이 있고 또 마한문화재도 개최되고 있어 굉장히 활용이 잘 되고 있는 마한유산에 속하게 됩니다. 사진은 현재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주 동곡리 고분군입니다. 보시다시피 농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분군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보존관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활용은 현재 사유지이기 때문에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나주 보감리 고분군입니다. 보존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보감리 고분군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 굉장히 우수하고 교육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박물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주 보감리 고분 전시관이 되겠고요. 보감리 고분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잘 보존관리되고 있습니다. 나주 오량동 묘지 되겠습니다. 현재 안내판이 세워져 있고 이렇게 풀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안내판에 보시면은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에 온관을 생산하던 가마터라고 하고요. 발굴조사를 해보니까 17개의 가마와 공방을 갖춘 대규모 생산지가 밝혀졌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고분들과 분명히 많은 연계를 가지고 있고 이곳에서 생산된 온관들이 주변에 있는 마한의 고분들에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유적인데 이렇게 풀들이 자란 모습으로 공개가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유적 중에 한 군데가 바로 나주 오량동 묘지가 되겠고요. 나주 신포리 지성묘군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돌멩이 하나하나가 다 고인돌들입니다. 굉장히 이쁘고 중간에 있는 나무들과 좋은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진에 안 찍힌 곳으로는 민묘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관리가 필요하고 활용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주 장동리 고분입니다. 고분이 어딘지 찾으셨나요? 예, 저 가운데 홀로 솟아있는 저깁니다. 나무들이 많이 자라 있고요. 예, 보존 관리 좀 해야 되겠죠. 네, 안타깝습니다. 나주 송제리 고분군입니다. 네, 보존 관리 필요하겠죠. 네, 안타깝습니다. 영암 신면리 고분군 올라가면 되게 이뻐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화장실이 닫혀 있습니다. 닫혀놓을 거면 왜 만들어요?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도 좀 더 잘 가꾸면은 아주 활용하기 좋은 그런 유산이 바로 신현리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암 오갸리 고분군 되겠습니다. 주변으로 마한문화공원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가 바로 마한문화공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몽전이라고 써있는 이 건물 이 안에 보면은 아주 다양한 고고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이 닫혀 있고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시설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활용을 안 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암 내동리 쌍무던입니다. 예, 현재 사적 지정 신청 중이고 고고학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반남 고분군 좋은 유산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연계해서 활용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암 태간리 자라봉 고분입니다. 장고용 고분 혹은 전방 후원형 고분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형태의 고분이 되겠습니다. 주변으로 경작지가 펼쳐져 있어요. 보시다시피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활용 검토 해보면 좋겠습니다. 영암 금강리 금산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안내판 현황을 보십시오. 정비가 필요하겠죠. 고분구에 저렇게 많은 나무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암 장천리 선사 주거지입니다. 지금은 문을 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는 아예 문을 닫고 있었어요. 예, 활용이 필요합니다. 활용하면 좋은 곳입니다. 교육 용도로 충분히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암 금계리 고분군입니다. 사진과 같습니다. 예,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안내판도 못 찾았고 길도 굉장히 힘듭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암 남산리 마봉 고분입니다. 앞집에서 고분의 위에다가 의자, 평상 같은 거 올려놓고 휴식처로 쓰고 있습니다. 고분의 위에다가 지정문화재 위에다가 평상을 올려놓고 쓰고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암 합계리 지덕묘군입니다. 고인돌이 안 보이죠? 저 담장을 넘어가면 저 문이 있는 저 집의 담장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집인데 담장을 넘어가면 고인돌군이 있습니다. 활용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정비가 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평 마산리 고분군입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잘 정비되면 활용하기 좋은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평 진양리 화동 고분군입니다. 학교가 붙어 있어요. 진입로가 없고 학교 울타리 넘어서 들어가야 되고 안내판 현황도 이렇습니다. 관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관리되면 좋은 유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평 금산리 방대용 고분 현재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활용되면 좋을 만한 아주 거대한 볼만한 고분입니다. 한평 주감리 고분입니다. 전방 후원형 고분 형태를 띠고 있고 정비도 이쁘게 되어 있고 안내판도 잘 세워져 있습니다.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평 예정리 신덕 고분입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특별전을 개최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시되어 있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발굴했을 때의 어떤 그 모습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시관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컨텐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도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성 유평리 부기동 고분입니다. 나무가 많이 자라 있습니다. 활용에 대한 검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으로 잔디를 이렇게 키우는 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계해서 이렇게 활용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양 응용리 및 태몽리 유적입니다. 여기는 실제로 가보면은 가 보이는 넓은 대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풀이 우거져 있는 그냥 평평한 땅인데 굉장히 많은 주거지에서 많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온 중요한 유산입니다. 이번에 사적 지정 예고가 됐다고 하고요. 다음 주에 제가 이곳에 그 관련된 학술 대회를 가서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있었고 그곳들과 산책로로 연결되어 있었고요. 아직은 길이 좀 안 좋지만은 조금만 손보면은 갈 수 있는 길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광 자원이 많은 담양군이지만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양 중옥리서 고분군입니다. 주변으로 이렇게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존관리나 활용 차근차근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양 황금리 금구동 고분입니다. 주변으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던 바베큐 카페에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아르바이트를 온 적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 같더라고요. 그 학교랑 연계해가지고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양 성월리 월전 고분입니다. 여기도 전방후원형 고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거 윗부분이 이렇게 많이 깎여 있죠. 저 위에 돌 같은 것도 올려놓은 곳을 저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활용 검토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순 천덕리 회덕 고분입니다. 마을에 성황당 나무 옆에 이렇게 고분이 있는데 고분에 마을 사람들이 휴식처 같은 거를 만들어 놨어요. 이 부분이 계단이고요. 고분이 아니라 계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을 쉼터를 옆에다 옮겨드리고 정비를 했으면 좋겠고 마을과 연계해서 활용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순 고인돌 유적지 실제로 가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체험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평일날 가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화유산이라고 모두 활용을 할 필요는 없어요. 활용을 위해서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시설을 만들었으면 사람들을 많이 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이런 시설을 뭐하러 만들어요? 그냥 잘 보호, 보존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긴 그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드라이브 하기도 좋고 저는 가끔 가는데 굉장히 좋은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 신월리 방대형 고분입니다. 주변으로 농장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뻐요. 주변하고 연계해서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남 용일리 용은 고분군입니다. 활용도 검토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남 방산리 장고봉 고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반도에서 제일 큰 전방후원형 고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활용을 적극 추천합니다. 주변으로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조성하면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남 내동리 외도 고분군입니다. 여기서 사진에서는 안 보이는데 주변으로 바다가 보여요. 이쪽으로 살짝 보이네요. 근데 경관도 되게 이쁘고 좋은데 지인로가 없습니다. 빼어난 경관을 활용해가지고 활용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남 옥천 만이총 고분군입니다. 보존관리는 괜찮은데 안대판에 있는 내용이 이게 만이총이라는 건지 마한 고분이라는 건지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좀 알아볼 수 있게 정비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활용하기 충분히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남 연정리 지성묘군입니다. 보존관리 분명히 필요하고요. 활용은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남 방충리 지성묘군입니다. 보존관리 분명히 필요하고요. 주변하고 경계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활용은 검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남 궁곡리 폐총 최근에 엄청나게 좋은 유적들 조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됐죠. 활용을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조개구이 같은 거를 먹을 수 있는 선선시대 스타일로 해가지고 조개구이 같은 걸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조성하실 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이디어 세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안 가고도 피총 여기 가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실제로 가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주변 경관 매우 좋고 등대도 옆에 있고 해서 좋긴 한데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환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등대 쪽에서 같이 활용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안 도창리 고분입니다. 여기도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관광자원화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마을도 가보니까 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홍보도 좀 하고 관광자원을 하려고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안 안좌 방월리 지성묘 군입니다. 여기 또 앞서 말씀드린
신안 도찬리 고분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안 라만리 태봉 고분군입니다. 보존관리 필요하고요. 안내판이 상태가 안 좋죠. 무안 고절리 고분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유적인데요. 인터체인지 내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고분인 걸 확인할 수도 없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보호는 잘 될 것 같지만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유적으로 보호상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을 써가지고 활용이나 홍보 같은 걸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꼭 들어가지 않아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AR이라든가 VR이라든가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미디어 파사드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하면은 이 컨텐츠를 충분히 알릴 수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광 성산리 지성묘 군입니다. 경관이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광 월산리 월계 고분군입니다. 저기 보시면 안내판 보이시죠? 활용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타 지역의 고대 문화유산 보존관리 현황인데 이 부분부터는 제가 다시 아나운서에게 목소리를 넘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가 시작되었습니다. 3부에서는 영산 강유역 마한유산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의 유산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영산 강유역의 마한유산들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를 보시기 전에 1부와 2부를 꼭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큐레이터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 안전벨트 매세요. 출발합니다. 렛츠 기리리리리리리. 다른 지역 고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현황. 영산 강유역 마한문화권의 고대유산은 대부분 고고유적으로 유물이나 유고 내부의 모습이 모두 지표 아래 남아있기 때문에 유산만 관람할 경우 방문객들이 이해도가 낮아요. 그래서 중앙과 지방정부는 유산을 구성하는 각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명하기 위해 박물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박물관 전시를 통해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영산 강유역 마한문화권 지역의 고대유산은 보존관리 상황이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한성백제 관련 유산, 공주부여 익산의 고대유산, 가야고분군 등 동시기에 유사한 유형의 유적들에 비해서도 보존관리 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 보존관리가 아직 미흡한 유적이 많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한 유적도 많지 않으니 사람들이 더 찾지 않고요. 개선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가야고분군은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7개소의 유산 중 대부분 전문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어요. 남원은 준비 중이었는데 최근에는 개장했겠죠? 또 유적과 박물관 주변으로 다양한 관람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 마한문화권에서 비교될 수 있는 유적은 나주시의 반남 고분군과 보감리 고분군에 불과합니다. 고대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현황 1. 국내외 고대 문화유산 활용 트렌드 체험 및 탐방 프로그램은 마한문화권 유산의 인식 개선과 올바른 정보 전달 및 통합적인 교육, 홍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유산이 간직하고 있는 우보 즉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유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거든요. 고고유산은 주요 시설이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 구조와 형태 등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 가치를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고유산은 방문객들이 유산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 적용시키기는 어려운 유산 형태죠. 그래서 현장에서 유산의 내부를 훼손하지 않고 현실감 있게 유산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상 증강현실 VR AR 기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훼손되거나 파괴된 문화재의 디지털 복원, 가상 체험, 정보 제공 등이 가능한 기술로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파주 해양먼지 행궁을 AR로 재현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례로 활용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제작한 유튜브에서 아르떼 뮤지엄으로 실감 영상관의 사례를 보실 수 있어요. 고고유산과 관련된 VR AR 기술로는 일본의 고분 프로그램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어요. 현재 일본에서 AR 고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인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중들은 일본 각 지역의 고분의 정보를 3D로 입체감,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할 수 있죠.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외에도 일본의 무즈 메코루마 두카 물직녀 차촌 고분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이 고분군 또한 모바일을 활용하여 VR AR 기술을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분의 역사와 축조 당시의 형태와 고분의 실물 크기, 고분 내부 모습, 고분의 전경, 주변 고분 위치 표시, 내비게이션 등 생동감 있는 체험과 고분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어요. 마한문화권의 유산 또한 유산의 가치를 현장에서도 전달받을 수 있는
VR, AR 기술이 필요하겠죠. 일본의 AR 고분 프로그램과 같이 전국의 고고유산의 정보를 모아 각 시대별 유산 정보를 제공하고 그 속에서 마한 유산만의 독특한 가치를 인식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또한 유산을 탐방하였을 때 일본 모즈 메코루마두카 고분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시스템을 통하여 좀 더 상세하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AR 어플리케이션, 보건 추정 안내판 등을 도입해야 할 겁니다. 이러한 노력은 방문객들로 하여금 유산 내부의 모습, 출토 유물 등의 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어요. 기술적 체험 이외에도 유산의 특수성과 그 가치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 연속 유산으로서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좀 더 직접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즉, 기술을 통한 간접적 체험을 바탕으로 현실 속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유산 탐방 프로그램이 그것이죠. 통합 탐방, 고고유산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마한 문화권의 다양한 문화재와의 연계 등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요. 또한 국내를 넘어 동아시아 등 국외의 고고유산과의 비교, 영향관계, 외국 연속유산의 보존관리 탐방, 영국의 헤리티지 패스와 같은 제도를 활용한 탐방 코스의 기획도 가능합니다. 하기 나름이죠. 다음은 현재 활용 중인 우리나라 고대 고분군의 대체적인 현황과 활용 프로그램을 요약한 표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페이지씩 스톱하시면서 천천히 보셔요. 먼저 현재 활용 중인 고분군 현황입니다. 총 18개소를 조사해서 정리했어요. 2020년에 조사 정리한 자료라서 그 이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각 박물관 및 전시관 등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고성 송악동 고분군입니다.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김해 대성동 고분군입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입니다. 함안 마리산 고분군입니다. 합천 옥정 고분군입니다.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입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입니다. 그리고 영상 강유역 마한 문화권에서 유일하게 관련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한 나주 보감리 고분 전시관입니다. 그 다음으로 입전리 고분입니다. 경주 대릉원을 쪽샘 유적발굴관이고요. 옥천 동고분군의 옥천 박물관입니다. 판교동 석실분과 삼평동 석실분을 옮겨놓은 성남의 판교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양산시립박물관이고요. 다음은 서울 송파구의 석촌동고 분군입니다. 그 다음이 경산의 조용동고 분군이고요. 연산동고분군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공주의 수촌리고 분군, 부여의 백제고도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능왕골고분의 프로그램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외 다른 나라들의 고대 문화유산 활용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도움이 될 만한 유산으로 총 8개소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모즈 후루이치 고분군입니다. 모즈 고분군은 사카이 시내 동서남북 약 4km 범위에 펼쳐진 고분군으로 현재는 4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축조된 44개의 고분이 남아있습니다. 그중 3개 최대급 분묘, 인토코천왕릉 고분을 비롯한 거대한 전방 원분이 포함되어 있는 일본 고분 문화의 귀중한 유산입니다. 동아시아 고대 유산 중 가장 최근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으로 꼭 참고해야 하는 유산입니다. 카오키아 마운드 스테이트 히스토릭 사이트입니다. 카오키아 마운드는 유럽인이 도래하기 전까지 멕시코 북쪽에 자리 잡은 가장 큰 최초의 정착지이며 농업 중심으로 120개의 마운드로 구성된 도시 집중 사회체제 성립됩니다. 발굴 작업을 통해 900년에서 1600년경까지 생활, 장례 문화가 입증된 유적입니다. 스베시타리의 트라키아인 고분입니다. 1982년 스베시타리 근처에서 발견된 기원전 3세기경의 트라키아인 묘지로 당시 트라키아제의 건물 특유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하반신은 식물, 상반신은 사람 모습을 한 여자상을 새긴 기둥의 장식과 벽화가 있습니다. 묘지의 중앙 현실의 벽에 도들 새김 한 10개의 여인상이 있으며 둥근 천장에는 벽화 장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은 트라키아 지방에서만 발견된다고 해요. 이 묘지는 고대 지리학자들에 따르면 헬레니즘과 히페르아이퍼보레이우스, 즉 북방 정토인이 만나는 지역으로 이들 문화를 융합한 고대 트라키아 민족인 게트즈 문화를 보여주는 유산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타눔 앙카화입니다. 스웨덴의 북부 보우슬란에 있는 타눔 앙카화는 문양이 풍부하고 다양할 뿐 아니라 문화적 시대적인 통합으로 독특한 예술성을 가진다고 해요. 티눔 앙카화는 또한 청동기 유럽인의 생활상과 종교성을 보여주며 그 규모도 클 뿐 아니라 예술성도 높아 주목할 만합니다. 에게 베르기나 고고유적 박물관의 프로그램들입니다.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첫 수도 아가이는 19세기 때 그리스 북부의 버지너 인근에서 발견됩니다. 가장 중요한 유적은 모자이크와 채색된 스타코즈, 즉 치장벽토로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왕궁과 300개 이상의 분묘가 있는 고분군입니다. 이들 분묘 가운데
일부는 기원전 11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네요. 대형 고분에 안치된 왕족 북묘 가운데 하나는 필리포스 2세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의 모든 도시를 정복하여 아들인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그리스 세계를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사말라덴마키 청동기 시대 매장지입니다. 핀란드에 있는 청동기 시대의 화강암 돌무덤 매장지인데요. 모두 30개 이상의 화강암 돌무덤이 있으며 이것들은 3000년 전 북유럽의 장래, 관습과 사회적 종교적 생활상에 대한 독특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해요. 다음은 오쿠니 제도 신석기 유적입니다. 하트 오브 니얼리틱 오쿠니는 거대한 돌방무덤인 메이즈 하우와 돌로 된 의식용 돌판인 스톤즈 오브 스테니스와 링 오브 브라드가 그리고 정착지 스카라브레 외에 이발골 무덤과 재래 장소, 거주지들로 이루어졌어요. 이곳의 선사시대 문화경관은 약 5000년 전 스코틀랜드 최북단에 있는 외땅 군도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안테쿠에라 고인돌 유적입니다. 스페인 남부 엔덜루지어 지역 한가운데에 있는 안테케라 돌멘스 사이트는 맹야 거석묘, 비의 거석묘와 이엘 로머럴의 톨로즈라는 거석 기념물 3기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지형지물인 피에이디로스 이네머레도스, 즉 사랑하는 이들의 바위산과 이엘 토칼 산악 지형이라는 두 가지의 자연 기념물로 이루어졌어요.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에 커다란 돌을 쌓아 지은 이 유적들은 상인방이나 지붕을 얹은 텅 빈 방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본래 흙 본분 아래 묻혀있던 이 3개의 묘는 유럽에서 선사시대 사람들이 남긴 가장 주목할 만한 구조물 중 하나이자 유럽의 거석 문화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하네요. 영상 강유역 마한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통한 활성화 방안. 영상 강유역 마한유산은 대한민국의 타 지역에 비해 자연 및 문화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지만 보존관리 및 관광 인프라의 구축이 미흡하고 관련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못해요.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능성이 높은 유산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해요. 지금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영상 강유역 마한 문화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남 지역 고대 문화유산의 활용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앞서 영상 강유역의 개요와 마한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을 개략적으로 검토했어요. 그리고 여러 지역의 보존관리 및 활용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잘 가꾸고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영상 강유역 마한 문화권의 보존관리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2021년 연구된 적이 있는데 지금 앞에 보이는 표가 그것이에요. 영상 강유역 마한 문화권의 고대 문화유산은 조사 연구 기획 정비 활용에 5단계 보존관리 선순환 구조에서 조사 연구에 머물러 있다고 평할 수 있어요. 여러 지역에서 전시관, 홍보관, 역사공원 등의 방식으로 공간이 조성된 사례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모든 문화유산이 마찬가지겠지만 고대 문화유산 역시 지역의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전문가들만의 리그가 된다면 결국 외면받고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상 강유역 마한유산은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의 압력에서 지켜진 경우가 많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에 있지 않은 등 장점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장점과 기회를 잘 살리고 단점과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반영한다면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도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관광자원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려요. 그럼 본 영상은 ANA 문화연구소에서 2018년에 연구한 가야고분군 보존관리 기본계획, 2020년에 연구한 마한문화권 조사연구,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또 2020년에 연구한 전남문화관광 융복합 콘텐츠 산업 중장기 로드맵 수립연구, 2021년에 연구한 고성 숭악동 고분군 활용 기본계획 연구, 또 2021년에 연구한 영암 내동리 쌍무덤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연구를 기초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두 안녕.